안녕하세요. 현희씨의 달콤한 시플플 프로그래밍입니다. 오늘은 메모리 관리와 동적 할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동적 할당 연산자인 new와 delete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ew와 delete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요. 메모리라고 불리우는 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요. 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new와 delet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영역은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스택 영역과 힙 영역과 데이터 영역, 코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걔가 메모리에 올라가야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는 이 코드 영역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이 코드 영역에서 한 줄씩 꺼내가면서 명령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수나 제어문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다 코드 영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직접 쓰는 값 있죠. 예를 들어서 A는 3 더하기 5다, 5.4다, 뭐 B는 A 더하기 65다, 뭐 이런 식의 코드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이런 값을 뭐라고 하죠? 리더럴 상수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리더럴 상수들은 어디 영역에 들어가느냐? 이 코드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코드 영역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상수값, 그런 상수 중에서도 어떤 상수? 값 자체를 쓰는 리더럴 상수 값이 이 코드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요, 문자열은 이 코드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자열을 제외한 리더럴 상수 값은 다 이 코드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 영역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느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계속 메모리에 살아있는 변수들이 있죠. 어떤 변수가 있냐면 전역 변수가 있을 거예요.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부터 종료까지 쭉 살아있고, 그리고 스타틱으로 선언된 변수들이 있죠. 스타틱으로 선언된 변수,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불리우는 정적 변수라고 불리우는 이런 변수들은 데이터 영역에 잡히는데요. 이 데이터 영역에 잡히는 애들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쭉 메모리가 할당되는 애들은 이 데이터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콘스트를 써서 쓰는 상수들 있죠. 콘스트를 써서 선언하는 상수. 제가 콘스트를 이렇게 선언한 상수. 이걸 우리는 심볼릭 상수라고 불리잖아요. 이런 심볼릭 상수들도 이 데이터 영역에 잡히고요. 우리가 아까 코드 영역에 리더럴 상수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리더럴 상수 중에서 문자의 상수는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문자의 상수도 이 데이터 영역에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영역에는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쭉 살아있는 이런 애들은 데이터 영역에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택 영역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느냐? 바로 일시적으로 썼다 사라지는 애들 있죠. 함수 내에서, 작게는 블록 내에서만 살아있는 이런 애들이 이 스택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얘의 생존 기간은요, 함수가 실행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게는 이 블록 있죠. 이 브레이스가 열리고 닫힐 때까지 살아있는 애가 이 스택 영역입니다.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면 지역 변수 들어가고요. 그쵸? 그리고 함수의 매개 변수 같은 애들 있죠? 인수, 인자, 뭐 이런 애들 다 이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 영역은 일시적으로 할당됐다가 지역이 끝나면 사라지는 변수들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영역은 쭉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살아있는 애들은 이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스택 영역은 높은 주소부터 이렇게 아래로 할당되면서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거고, 데이터 영역은 여기서부터 낮은 주소부터 할당이 돼서 낮은 주소부터 올라가면서 메모리가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 영역, 데이터 영역 이런 영역들은요, 우리가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라 누가 관리하는 영역이냐? 시스템이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메모리 할당도 시스템이 해주고 메모리를 걷어들이는 작업도 시스템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볼 영역은 뭐냐면 바로 이 힙 영역입니다. 힙 영역은요, 메모리가 생존 기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당하면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지 않을 때 걷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힙 영역은 여러분들 같은 개발자가
관리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관리하는, 이렇게 우리가 메모리를 필요하다면 할당을 해주고 필요 없다면 제거하는 영역이 이 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영역은 이 힘 영역이고요.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거는 이 스택 영역과 힘 영역은요, 정형화된 공간이 아니에요. 스택 영역 얼만큼, 힘 영역 얼만큼 이렇게 나눠진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개발자가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지 않잖아요. 필요 없는데도 계속 잡아먹으면 스택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 영역 꽉 차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부팅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재부팅하기 전까지는 메모리가 계속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할당만 해놓고 해제하지 않으면 메모리를 낭비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메모리 닉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메모리가 누수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당된 메모리는 해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할당하고 해제하지 않는 건 마치 똥 싸고 똥 안 치우는 거랑 마찬가지 경우겠죠. 개발자가 이렇게 할당을 계속하고 해제하지 않으면 계속 메모리 잡아먹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같은 언어들은 하도 개발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똥 못 치우니까 메모리 할당만 하고 제거하지 못하니까 가비지 컬렉터를 만들어서 메모리 제거하는 애를 만들어준 거죠. 얼마나 못했으면 그걸 언어 차원에서 제공을 해주겠습니까? 어찌되었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관심 있게 볼 영역은 이 힘 영역이고요. 이 힘 영역에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는 경우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할당하고 해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코드를 한번 작성한다고 해보겠어요. 제가 int형의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해서 여기에다 cin에다가 num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int형의 score라는 배열을 선언을 해주는데 몇 개를 선언을 해줄 거냐면 num만큼만 선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점수를 저장하는 score 배열을 여기서 입력받은 num만큼만 할당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코드가 가능하다면 오늘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코드는 뭐가 나느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배열은요, 뭐가 돼야 되냐면 정적 할당이 돼야 됩니다. 그 정적 할당이라는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돌렸을 때 int형 메모리가 몇 개 필요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크기가 언제 결정이 돼야 되냐? 컴파일 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야. 컴파일을 할 때 int라면 4바이트 결정할 수 있죠. int라면 4바이트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int라면 int 몇 개를 결정해야 되는데 int 몇 개의 num은 여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5를 받으면 5가 될 테고 15를 받으면 15가 될 테고 뭐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러 메시지를 보면 unknown size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사이즈를 알 수 없다. 왜냐면 컴파일을 할 때 여기 들어가는 변수의 값이 뭐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상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실행 중에 내가 원하는 만큼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은데 실행 중에 이렇게 원하는 만큼 할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코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 동적 할당입니다. 동적 할당은요, 컴파일을 할 때 메모리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런타임 시, 그러니까 실행할 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모리 크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실행 중에 메모리 크기를 결정하는 걸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동적 할당하는 연산자가 바로 뭐냐? new가 있고, 이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하는 연산자가 바로 뭐가 있냐? delete가 있고요. 이렇게 동적 할당하는 메모리가 어디 영역에 들어가는 거냐? 오늘 배우게 되는 요 힘 영역 있죠? 요 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잠깐만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동적 할당 하겠습니다. 동적 할당할 때는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new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트형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죠? 그러면 int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int형 메모리를 몇 개 할당하고 싶죠? 넘게 할당하고 싶죠? 그러면 int형 메모리를 넘게 할당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당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int형 메모리를 넘게. 배열의 요 인덱스를 써서 new 다음에 할당되고 싶은 메모리의 자료형과 크기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int형 메모리 넘게가 언제 할당되느냐? 내가 여기서 5를 받으면 5만큼 할당되고 10을 받으면 10만큼 할당되고 15를 받으면 15만큼 할당이 되는 거야. 즉 실행 중에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할당을 뭐라고 한다고요? 동적 할당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 중에 할당이 되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5를 받았잖아요. int형 메모리가 이렇게 쏙 5개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당된 메모리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이렇게 5개가 할당이 되잖아요. 그럼 힙 영역에 이렇게 4바이트짜리 5개가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당된 메모리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당된 메모리를 같은 타입의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코어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스코어라는 포인터 변수가 이 할당된 메모리에 주소를 저장을 해서 이 주소를 가리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코어라는 포인터가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에 주소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주소가 스코어죠. 그러면 이 다음 메모리 주소는 뭐죠? 포인터는 1 증가할 때마다 다음 메모리 가리키니까 스코어 플러스 1이고 요 다음 메모리 주소는 스코어 플러스 2, 여기는 스코어 플러스 3, 여기 주소는 스코어 플러스 4가 되거든요. 그러면 포인터를 1씩 증가하면서 다음 메모리를 가리킬 수가 있고 그러면 포인터의 주소값으로 역참조하는 방법으로 인덱스 쓸 수 있죠. 스코어 0은 첫 번째 원소, 스코어 1은 두 번째 원소, 그리고 스코어 4는 마지막 원소를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고 싶었어요. 그쵸? 이렇게 선언하고 싶었어. 이렇게 선언하고 싶었어. 근데 이게 안 돼. 왜냐하면 배열은 정적 할당, 컴파일 시 int형 몇 개가 필요한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몇 개라는 건 실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애기 때문에 int형 몇 개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 결정할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행 중에 메모리를 할당하는 동적 할당이고 동적 할당하는 방법은 new라는 연산자를 쓰고 int형 몇 개, 즉 여기에다가 할당하고 싶은 자료형을 쓰시고 이 자료형 몇 개를 할당할 건지를 딱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int형 몇 개 하면 int형 5개면 int형 5개, int형 10개면 int형 10개 이렇게 할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new라는 연산자는 메모리를 할당하고 할당된 메모리의 주소값을 돌려줘요. 때문에 이 주소값을 같은 타입의 포인터가 저장을 해주면 포인터를 1씩 증가하면서 다음 메모리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주소값을 역참조할 때는 배열처럼 이렇게 역참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걸 이렇게 선언할 뿐이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선언하면 결국 얘는 이 배열이다 라고 생각하고 배열처럼 똑같이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선언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new고 그러면 int형 5개면 int형 5개가 할당된 거를 스코어라는 포인터가 가리켜면 얘네들은 그냥 마치 배열처럼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를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들 배열을 선언한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얘는 컴파일 시 메모리가 할당돼야 되는 정적 할당. 얘는 실행 중에 원하는 만큼 할당하는 동적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int 다음에 할당되는 이 크기는 이렇게 힙 영역에 잡힌다 그랬죠. 이 스코어라는 포인터는 지역 변수죠. 어디에 잡힐까요?
스택 영역이 잡히겠죠. 그럼 얘 스코어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러면 이 스코어가 주소값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주소값? 요 동적 메모리의 주소값을 여기에 갖고 있어요. 그럼 얘를 쏙 가리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지역 변수가 요 동적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켜서 이렇게. 그럼 동적 메모리는 스코어는 동적 메모리가 아니라 new 다음에 할당된 얘만 뭐가 되는 거예요? 동적 메모리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개발자가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new 다음에 할당된 메모리는 개발자가 이렇게 할당을 해준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자가 할당된 영역은 개발자가 해제해 주지 않으면 얘는 재부팅할 때까지 메모리 영역을 계속 잡아먹고 있는 메모리 닉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당된 메모리는 뭐를 해주셔야 되냐? 딜리트가 돼야 되거든요. 즉, 힙 영역에 잡힌 메모리는 모조리 다 해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딜리트라고 써주시고요. 포인터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포인터 이름. 그러면 얘는 포인터가 딜리트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가 제거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는 거냐? 딜리트라고 쓴 다음에 이 동적 메모리의 주소를 누가 가리키고 있죠? 스코어가 가리키고 있죠? 딜리트 스코어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딜리트 스코어 하면 스코어가 딜리트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지역 변수니까 시스템이 알아서 해제해 주거든요. 딜리트 스코어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스코어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딜리트 해줘라. 즉, 이 메모리가 완전히 메모리 영역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이때요, 우리가 할당된 메모리가 인트형 하나였을 때는 이렇게 해제해 주시면 되는데 인트형 배열 형태로 할당을 해줬잖아요. 그럼 반드시 딜리트 다음에 요 인덱스 연산자를 써주셔야 되는데 이걸 써주는 이유는 할당될 때 요 배열을 써서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면 해제해 줄 때도 요 포인터 앞에다 요 인덱스 연산자를 써서 해제를 해주셔야지 이 스코어가 가리키는 배열 형태의 메모리를 모두 다 딜리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적 할당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실행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할당하기 위해서는 실행 중에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값을 알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적 할당은 불가능하고요. 동적 할당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배운 이 힙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메모리 관리와 동적 할당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정리 좀 해봐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자, 동적 할당하는 연산자는 U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행 중에 동적 할당하고 싶으면 U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자료형을 써주시는 거예요. 할당하고 싶은 자료형을 써주시고 이 자료형과 같은 타입의 포인터로 이 주소를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 포인터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해주실 때는 딜리트 뭐 해주시면 돼요? 포인터 해서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뉴로 할당되는 자료형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크기를 할당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포인터가 저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해제해 주실 때는 딜리트라고 해주시고 여기에다 반드시 요 할당된 메모리의 요 인덱스만큼 얘를 써주셔서 포인터 해서 해제를 해주셔야지 동적 메모리 할당이 해제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U와 딜리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